문 대통령 첫 대면한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가 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처음이라서 관심이 컸는데요. 윤지영 기자, 오늘 국무회의 모습 어땠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것 오늘이 처음입니다. 다만 회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오 시장이 자리한 정부 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 회의로 이뤄지면서 이 직접적인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 신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라는 이 축하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앞서서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바로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와 함께 축하난을 전달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 오세훈 시장이 이 국무회의 배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 민심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미리 양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굉장히 모였었는데 오세훈 시장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서울형 거리 두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장시간 지속된 이 방역 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됐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면서 간이 진단 키트에 대한 사용 허가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 영상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 전에 이제 사진으로는 잠깐 나왔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에게 당선 축하합니다. 자, 어디 계시죠?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배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직 이 워딩, 그러니까 얘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목소리를 전해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사진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 이번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로는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제 윤지영 기자 설명 들으셨다시피 방역 문제라든지 정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정부 정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배석자로서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할까요? 예, 뭐 생소한 모습이긴 한데 과거에 박원순 전 시장이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입장이 바뀌어서 네. 야당 시장으로 참석한 전례가 있죠. 네. 박원순 시장은 당시에 발언을 상당히 자주 길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국무회의라는 것은 의결을 하는 기구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 안건이 올라가서 의결이 되기 전에 이미 차관회의까지 심중한 토론을 이미 거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토론 때문에 의결의 방향이 바뀌거나 안건이 뭐 바뀌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야당 시장의 참석은 발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마 오세훈 시장도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잖아요. 지금 딱 집어서 두 가지 얘기했다고 했는데 방역 대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네. 정부가 정책 결정 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두 사안,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현장에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앞으로 이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무회의 장소에서 그 의견 충돌이 서로 뭐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세훈 야당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청와대든 아니면 정부 쪽의 소통 채널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고요. 그 소통 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인 단계의 업무 협의가 있을 거고 네. 그 구체적인 단계의 업무 협의와 별도의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는 국무회의에 아마 야당 시장이 참석을 해서 저렇게 발언을 할 모습을 앞으로 상당히 자주 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는 뭐 1년 3개월이고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 국무회의가 열리면 계속해서 참석을 하겠죠.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 과연 다음 주 어떤 안이 발표될지가 관심이 큽니다. 어제 발표된 윤곽을 보면요. 이 상생 방역 그리고 더불어서 자가진단 키트 도입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를 했죠. 이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서 어제 오세훈 시장 발언부터 약간 보고 오겠습니다.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이 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 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 연습장에 시범 도입해서 코로나19 예방 도입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 자가진단 키트 도입. 그런데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 키트를 노래방에서 시범 도입해 코로나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겠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요? 전문가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라는 게 지금 현재 한국에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거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는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예, 이렇게 신속 진단 키트로 영업 시간을 늘리거나 거리두기 단계 완화 근거로 쓰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제 음성이 나오면 다음 검사할 때까지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음성이 나왔으니까 노래방 가서 마스크 벗고 노래해도 된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지금처럼 환자가 발생이 많은 상황에서는 좀 어렵고요. 노래 연습장보다는 보육시설이나 콜센터나 이렇게 감염 위험이 좀 높은 곳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다지 좋은 조치로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스스로 하는 진단 키트가 사실상 없다. 그러면서 음성이 나왔다고 한들 마스크를 벗고 노래방에서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냐. 2차 감염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노래방보다는 보육시설이나 콜센터,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어제부터 이 자가진단 키트가 정말 핫 이슈입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도 측면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이 자가진단 키트 도입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오늘은 입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래방이라든지 룸살롱 이런 것을 사례로 들었는데 오늘 얘기할 때는 학교, 대학 그리고 종교시설 등을 중심적으로 물론 노래방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을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가 진단 키트 부분에 대해서 효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네. 그런데 일단 뭐 외국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보완적인 요소로 해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저는 유용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지만 학생들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제대로 친구들 만나고 이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자가 진단 키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 여부를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식약처를 통해서 검증이 좀 이루어지겠지만 그 부분에서 정말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핵심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현행 방역 체계 내의 하나의 좀 보완제적인 요소로 이 부분을 적극 도입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이제 노래방이라든지 한 번 체크하고 많은 이런 장소보다는 학교라든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입을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MBN 종합뉴스 시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연합니다. 이 자가진단 키트 그리고 서울형 거리두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